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방 오픈할 때 교육비 책정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교육비 책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비를 책정하는 선생님한테도 예민한 부분이고 교육비를 내야 하는 학부형님들 입장에서도 교육비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공부방을 오픈하시는 선생님은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교육비를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뢰도 문제거든요. 저도 이런 경험 해봤거든요. 저도 학부형이다 보니 저희 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공부방을 보내다 보면 이런 경험 학부형으로서 해보거든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처럼 이렇게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경력도 없지만 제가 보아하니 자기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니 괜찮은 것 같고 저도 그거 해주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 그거를 부탁을 해서 공부방을 하게 됐죠. 제가 초창기 멤버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교육비를 책정할 때 저렴하게 책정을 하셨어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좋은 마음으로 교육비를 저렴하게 책정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수업하다 보니까 내가 고단하거든요. 저렴하게 수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왠지 하루 이틀 가고 한 달이 가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던 모양이에요.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단단하지 않다 보니 공부방을 하는 게 너무 고단한 거죠. 그분은 영어도 수학도 이런 공부방이 아니고 좀 특수 과목 공부방 하셨거든요. 제가 초창기 멤버예요. 1 멤버였어요. 제가 하라 했거든요. 그거 정말 괜찮은 교육법인데 한번 해봐. 내가 우리 아이 맡길 테니까 한번 경험 삼아 해봐.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 친구를 모아가지고 그분한테 그룹으로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석 달이 되더니 갑자기 수강료를 인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0,000원, 20,000원을 인상하시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훌쩍 인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학부형의 입장인지라 좀 의아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나도 수강료를 올릴 땐 1, 2만 원 올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인데 이분은 수강료를 수업한 지 3개월 만에 10만 원을 확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공부방을 하면서 정말 힘들다. 내가 네 아이를 가르치면서 병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드니 수강료를 이렇게 올려서 나의 퀄리티를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10만 원을 올렸으면 뭐가 달라졌나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럼 10만 원이라는 수강료를 올려서 이분의 경력이 더 짱짱하신가요?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가 처음이거든요. 가르치는 게 우리 아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방을 하다 보니 저렴하게 수강료를 받다 보니 내 마음이 힘들다 보니 내 몸이 더 힘들게 되고 자꾸 돈으로 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기 3개월 만에 급기야 수강료를 10만 원을 확 올리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선생님은 내 아이를 지금 돈으로만 보는 거야? 이 선생님은 내 아이를 공부를 가르칠 때 내 아이랑 함께 할 때 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쳐서 나의 경력을 높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열정과 성심성의를 가지고 이 아이를 리더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교육자의 마인드도 아니고 단지 이 돈 받고 이렇게 가르쳐? 이 돈 받고 가르치기엔 너무 내가 해주는 게 많아. 이 돈 받기에는 너무 내가 돈을 조금 받아. 내가 이 돈 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어. 내 아이를 돈으로만 보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기분이 많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학원을 접게 됐죠. 저도 학부형인지라 그런 마음을 드는데 다른 학부형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교육비를 책정하면 3년, 2년 이전에는 교육비를 변동하시면 안 돼요. 이제 물가도 오르고 환경이 달라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달라지고 나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나의 경력도 더 쌓여지고 나의 값어치, 수업의 값어치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수업을 하면서 점점 더 내가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 간다면 수강료 그렇게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수강료 올리셔도 보낼 사람은 다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이거를 내 실력을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비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교육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비를 너무 저렴하게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담. 제가 여기 동네에 이사 오기가 13년이 되었는데 13년 전에는 제가 다른 동네에서 한 3년 동안 제가 공부방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공부방을 할 때는 제가 공부방을 해야겠다라고 오픈한 게 아니라 제가 제 아이를 가르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아이를 공부방 운영하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내 아이를 가르치고 내가 선생님처럼 똑같이 아이한테 숙제를 주고 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요일이 되면 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수업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 내 아들, 친구 엄마들이 내 아이도 가르쳐줘 하다 보니까 한 명 받고 옆에서 또 지켜보는 엄마가 그거 괜찮은 것 같네. 내 아이도 가르쳐줘. 그러다 보니 한 명 받고 내 아이도 가르쳐줘. 그러다 2명 받고 3명 받고 이러다 보니 학생 수가 늘어서 공부방을 운영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공부방 운영할 때는 공부방 수강료가 5만 원이었어요. 제가 5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내가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는 엄마 입장에서 정말 잘 가르치고 잘 키우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욕심은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도 가정상 그 엄마를 배려해서 그 엄마의 가계를 배려해서 제가 적정하게 5만 원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때 그 마음은 수강료를 안 받고도 충분히 가르칠 마음이 있었어요. 수강료를 받지 않고 이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내 아이 가르치면서 이 아이도 함께 가르치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지 않을 마음도 있었지만 또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수강료를 받지 않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사람이 마음이 또 나태해지거든요. 책임감이 그닥 없어지거든요. 내가 힘들거나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수업을 잠깐 쉬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오래 지속적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비싸지도 않고 가장 저렴하면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수강료 5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수강료는 5만 원이지만 어떤 학원에 보내도 어느 어학원을 보내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는 퀄리티로 정말 열심히 교재 연구하면서 아이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흘러 들어서 제가 우연히 어떤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문이 뭐냐면 A라는 엄마가 B라는 엄마를 만났어요. 그런데 B라는 엄마가 A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잘공아 잘공이 요즘에 어디 영어학원 다닌다는데 어디 다녀? 라고 물어보니까 이 A라는 엄마가 여잘공의 엄마가 하는 말이 어디 엄마가 하고 있는 공부방에 보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B라는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죠. 그 학원 어때? 그 학원 어떻게 가르쳐?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A 잘공 엄마가 하는 말이 저렴해서 보내. 잘 모르겠는데 싸서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도 전해서 제가 듣게 된 거죠. 좀 제가 그때 충격도 많이 받고 좀 상처를 좀 받았어요. 제가 많이 서운했죠. 왜냐하면 제가 5만 원을 받은 건 내 아들의 친구이니까. 내 아들의 친구의 친구이니까. 너의 가게를 생각해서 내가 저렴하게 받지만 정말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정말 그 아이를 가르쳤거든요. 그 책 한 권, 이 책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출판사에 있는 책을 모두 샀거든요. 모든 책을 다 사서 비교 분석을 해서 아이한테 정말 엑기스만 가르쳤거든요. 내가 그 아이한테 수강료를 5만 원 받았지만 내가 5만 원 받고 수강료 5만 원을 받고 내가 책을 사서 본 건 정말 10만 원이었거든요. 많은 책을 사서 보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거기에서 나온 좋은 것만 골라서
내가 5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지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캐니라 10만 원 이상의 돈을 써서 네 아이를 가르쳤지만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저렴해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감사해야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수강료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 떠날 사람은 떠나. 정말 나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만 남아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정말 수강료를 올렸더니 떠났을까요? 나갔을까요? 그 탈원이 퇴론이 나가는 학생들이 퇴원 학생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요. 엄마들도 알거든요. 이 학원이 저렴하고 이 공부방이 저렴하지만 다른 어떤 학원들에 비해서 퀄리티는 훨씬 우월해. 다소 공부방이긴 하지만 이 선생님의 전문화가 정말 뛰어나. 그리고 이 선생님이 학생 관리 능력이 정말 우월해. 이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그리고 아이들 관리도 잘해. 그리고 아이들 파악도 정말 잘해. 다른 학원, 어학원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소소하게 이 공부방 보내는 게 정말 괜찮아. 수강료가 좀 비싸지만 나는 보내겠어. 라는 엄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수강료를 올렸지만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선생님의 수업에 자신이 있으시고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다른 어떤 공부방보다도 내 공부방이 그 학원보다 차별화되어 있거나 특성화가 되어 있다면 높은 수강료를 책정하셔도 다른 어머니들한테 불만 없습니다. 그 학원, 그 공부방 보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 내공이 없으시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으시고 특성화가 없으시고 어느 정도 경력이 없으시다면 저렴하게 받으시고 경력을 쌓으세요. 나의 값어치를 높이세요. 그런 후에 교육비 책정 높게 책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정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책정하시길 바랍니다. 수강료를 일단 책정하시면 중간에 변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내가 수강료를 중간에 변동했을 땐 퇴원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나는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올리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몇 년 동안 그 가격 계속 그 수강료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비 항상 선불로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 학원은 저희 공부방은 교육비를 내시는 분들이 참 들쑥날쑥해요. 선불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후불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유가 되고 생각이 날 때마다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몇 달 막 2개월 3개월 뭐 밀려가지고 6개월 때 한꺼번에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수강료에 대해서는 그닥 어머니들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가게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려해서 제가 함구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악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공부방을 이렇게 오래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겠어요. 교육비 떼먹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육비를 정말 그 뒷자리 수를 딱 떼고 앞자리만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선생님이 그 돈 10만 원, 5만 원 이런 자질구레하게 5만 원 덜 냈어요. 10,000원 덜 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추접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다반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비를 후불제로 낸다고 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다니시다가 중간에 한 20일 다니다가 갑자기 수강료 안 내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10일, 15일 다니시다가 후불제로 내시는데 그렇게 다니시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배려해줬다 해서 고맙거나 감사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교육비를 받으실 때 항상 선불로 받으셔서 그런 사고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육비 받으실 때 가능하면 현금보단 통장으로 받아라입니다. 요즘은 공부방에서도 다 사업자 등록을 내기 때문에 카드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 카드를 가져와서 결제를 해서 카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런 엄마 있어요. 내가 아이 손에 들려서 카드를 보내기엔 너무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금으로 내야 돼. 그래서 엄마가 현금으로 내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고
좀 이렇게 약간 사고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수강료를 받지 않았는데 엄마는 수강료를 냈다요. 그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시할 물증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서로가 찜찜한 거죠. 엄마는 엄마대로 찜찜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찜찜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받지 않았는데 이 엄마는 계속 수강료를 냈다 하네 해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찜찜하고 이 엄마는 내가 수강료를 냈는데 선생님은 수강료를 안 냈다고 자꾸 말하네. 이상하네. 저 선생님 왜 이러지? 하면서 이 엄마는 이 엄마대로 찜찜한 거예요.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으실 땐 통장으로 받으셔서 항상 증거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제시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강료 책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시나요? 수강료 올리실 때, 수강료 인상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유형으로 수강료를 책정하시고 인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댓글 달고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공부방, 학원, 교습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사시는 당신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 내일을 위해서 우리 오늘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자,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자, 화이팅! 오늘 또 열심히 살아봅시다. 오늘 또 우리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함께 보는 공부방 교습소 되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